뭐라고요? 어떤 양수값이 A, B에 매겨진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나오는 이 상황에선 직접적으로 뭐예요? A, B는 상수. A, B가 상수면 근데 어떻게 되나? F하고 G가 확정된 함수가 돼버리네. 그렇잖아요. A, B가 어떤 양수로 주어지면은 확정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뒤에 읽어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이 y 이퀄 fx 그래프하고 y 이퀄 gx 그래프가 한 점 알파, 베타에서만 만나고 이제 뭐 여기까지 보면 그 교점일 수도 있고 접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접점도 교점의 일종인데 여기 나오니까 이거 보니까 접점이기까지 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한 점에 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미지도 별로 떠오르죠. 여기 자연 로그 함수하고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여기 접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요? 아 F알파하고 G알파 같다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여러분 그 두 곡선이 접할 때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 이제 그 조건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는 A, B가 상수로 주어지면은 F하고 G가 하나의 주어진 함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두 번째 줄로 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값에 따라서 이 y 이퀄 fx 그래프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B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기 위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의의 양수 A, B에 대해서 저 둘이 접하지는 않을 거거든.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둘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려면은 A, B가 어떤 관계 하에 있어야 되느냐 혹은 A, B가 어떤 값을 가질 때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A, B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은 A, B가 다시 변수가 되는 맥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 맥락을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되겠어. 그럼 일단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 식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 그럼 함수값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사실 변수는 주어진 겁니다. 이거 없으면 또 이게 피곤해지거든. 근데 이 변수는 주어진 거라고 알파로. 그래서 F알파 이퀄 G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ln A 알파하고 B제곱 알파 제곱 빼기 B알파 플러스 1. 이 같다는 함수값 같다는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 미분계수 같다는 식을 쓰기 위해서 미분을 때려보니까 AX분의 A니까 X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 X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G'X 2B제곱 X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이제 1차식이 나오겠고 여기다가 이제 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써봤어.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 써봤어. 여러분 이걸 쓰고 나니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이 정체가 연립방 정식이 된 겁니다. 연립방 정식. 미지수 몇 개? 3개. A, B, 알파. 되겠어요? 미지수 3개인데 식은 몇 개? 2개. 그럼 이런 경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값이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세 문자 사이의 관계는 다 나오게 되죠. 세 문자 사이에. 혹은 3개의 미지수를 한 문자로 한 개의 문자로 정리하는 건 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연립해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연립방정식이 됐으니까. 연립해서 논의를 이끌어 갈 건데 연립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식을 정리해 가지고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연립한다는 것이 기본이.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왼쪽 식부터 손을 댈까요? 오른쪽부터 손을 댈까요? 질러봐야지. 오른쪽 거부터 손을 대야겠죠. 이유는 ln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ln 다루기 복잡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왼쪽 식에는 A, B, 알파 문자가 3개가 다 있어. 오른쪽 식에는 문자가 2개 있으니까 이거 다루기 훨씬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자 하고 이제 알파를 곱해 봤더니 뭐가 되느냐? B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B나 알파나 지금 다 양수기 때문에 B 알파의 값이 1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B알파가 1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알파가 B분의 1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B알파 1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 접점의 함수값 다시 말해서 접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접점의 Y좌표가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 점 P의 좌표가 B분의 1,1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A하고 B의 관계도 나오죠. 여기 ln 알파 자리에 알파 이퀄 B분의 1 방금 앞에서 얻었던 것을 집어넣어 보면은 요 값이 1이란 얘기니까 A가 B의 2배다. 거기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알파 이 세 개의 미수를 모두 다 A로 표현하든 모두 다 B로 표현하든 모두 다 알파로 표현하든 그게 이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제 가급적 알파를 피해 가지고 왜 A, B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게 알파니까 혹은 주어진 조건에서 한 점에서 접할 조건으로 A, B가 있을 때 그 결과 만들어지는 접점이 알파니까 이제 알파를 피해서 B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미지수 3개인데 조건식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야 A, B, 알파 값이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여기 A, B 값을 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조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A 값, B 값, 알파 값이 다 결정돼서 A, B의 곱의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그 남은 하나의 조건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이하 문장, 마지막 문장. 기울기가 음수고 점 P를 지난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했을 때 그 선분 A, B의 길이의 최소값이 8이라는 특별한 조건. 이것으로 이제 그 제3의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A, B 알파 값이 다 결정되는 식이겠죠.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A, B 알파 셋 사이의 관계는 파악해서 값은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자 봅시다. 기울기가 음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그것의 X절편, Y절편을 구해가지고 선분 A, B의 길이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되겠어요? P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점 P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기울기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될 것이고 P가 이렇게 주어지면 기울기 얼마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X절편, Y절편 결정될 것이고 그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뭐 M으로 놓고 음수 M으로 놓든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M으로 놓고 M이 양수라고 하든지 기울기를 일종의 변수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 구조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점 P를 지난 직선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X절편, Y절편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동원해 가지고 식을 이렇게 씁니다. 지금 현재 맥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가 상수로 여기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변수를 기울기 M으로 잡은 겁니다. 마이너스 M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 이제 내가 칠판에 쓴 것은 양수 M에 대해서 기울기를 음수로. 그럼 뭐예요? 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 나오겠죠? 여기 Y에다 0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M 분분을 이항했다고 치면은 그 여기 M으로 나눠주고 M분의 1 나오고 또 B분의 1 더해주고 해가지고 X절편이 이렇게 되겠고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B분의 M 플러스 1 해가지고 Y절편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는 요 X절편 제곱하고 Y절편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구나. 물론 우리 이제 제곱해서 식을 다루면 되겠고요.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현재 맥락에서 이것은 누가 변수? M이 변수. B의 좌표를 던져줬을 때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직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B 값이 주어졌을 때 변수 M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은 이것의 최소
최소값이 그러니까 m이 얼마일 때 기울기 마이너스 m이 얼마일 때 요 식이 최소가 되는가라는 것이 b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값이 8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제곱했으니까 64가 되겠는데 그 값이 64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b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그 누가 상수고 누가 변수인지 지금 논의의 맥락에서 그거 파악해내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주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한 것인지 그게 정확히 좀 분별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여기서. 안 그러면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m의 함수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제 미분을 때려 보니까 이제 미분 이제 뭘 할지만 알면은 되죠. 계산이야 뭐. 2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m으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이 붙고 그다음에 여기 또 2 나오고 m으로 미분하니까 b분의 1이 붙고 이겁니다. 뭐 하려고 미분했어요?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포인트 찾아가지고 그 전후의 부호 변동 살피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제 최대한 통분해 봐야죠. 그럼 여기서 2 공통인수 나오고요. 저기 2하고 마이너스 끌어왔고 여기 bm분의 m 플러스 b하고 m제곱까지 붙으니까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되죠? 간단하고 여기는 b분의 m 플러스 b 여기 또 b분의 1이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2가 공통인수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b가 공통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뭘로 통분? b제곱 m 세제곱으로 통분하니까 이쪽에는 b가 한 번 더 곱해져서 마이너스 b가 생기는 거고 이쪽에는 m 세제곱이 더 곱해져 가지고 분자 분모에 여기 플러스 m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지금 뭐죠 우리? m을 마이너스 m을 음수로 했으니까 m이 양수잖아요. 그리고 a, b가 지금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 분모나 여기서는 그 부호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서만 부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m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얘기한다면은 m이 얼마일 때 양수 b의 세제곱일 때 3승분 루트 b일 때 뭐예요? 그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f 프라임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때 최소가 되겠다. 이제 그 최소값이 b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m 자리에 3승 루트 b가 들어간 것이 최소값이겠습니다. 이 최소값, 라지 f의 최소값, m에 대한 함수로서의 라지 f의 최소값. 그래서 지금 m 자리에 3승 루트 b 집어넣은 것이고 여기 m 자리에 3승 루트 b 집어넣은 것이고 이게 최소값. 얘가 얼마예요? 지금 루트 안 씌었으니까 얘가 64일 때 이제 b값 구해내는 것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개했을 때 뭐 마이너스 1승 전개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승 뭐 제곱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4승 나오고 여기는 상수항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승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승 나오고 또 곱해서 2배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돼가지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정리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요 단계에서 이게 얼마라고? 요게 64. 요게 64가 되는 b값 찾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건 아주 기술적인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제곱한 거 세제곱한 거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그냥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p로 치환했다고 하면은 p의 세제곱 3p의 제곱 3p 마이너스 63 이퀄 0이 되는 것이니까 질러보면은 3을 집어넣어 볼까 해서 0이 딱 되고 그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의 양수 더한 부분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겠고 답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P값 즉 B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3이 되니까 B값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양변해 가지고 3루트 3분의 1이 나오겠고 그러면 이제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뭐였죠? 아까 B의 2배였죠. 3루트 3분의 2가 돼가지고 A, B의 곱이 되니까 27분의 2 요게 답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한마디로 요점은 변수 관리.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를 인식해서 미분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요 답안지. 예. 함수값 같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는 조건으로 연립방정식 세워 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요것을 여기 오타네 여러분. 여기 프린트해서 b분의 1이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A, B, 알파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데가 이 첫 번째 국면이 되겠고 요거 해줘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울기를 설정해 가지고 여기 A, B의 거리 또는 그 제곱을 기울기의 함수로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미분을 통해서 이제 최소값을 얻어내고 그 최소값이 이제 여기서 상수 취급했던 B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이제 64니까 거기서 B 값 나오고 A 값 나오고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의 것들이 답안지에 드러나면은 충분하겠습니다.